예, 변태의 성심리인데 엄격히 따지면은 이 제목 자체에 보면은 변태와 그 다음에 성심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변태에서는 어떤 성심리가 작용하느냐? 엄격히 따지면 변태는 두 가지를 변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변태 성욕이 있고, 하나는 변태 행동이 있어요. 변태 행동. 자, 이제부터 나는 용어를, 섹스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이제 섹스라는 용어 단어 자체를 이제는 거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이라는, 성행동이라는 말을 쓰려고, 지금부터는. 어감이 부드럽잖아. 성심리 좋잖아. 섹스심리 좀 안 좋잖아. 그래서 이 변태는 두 개, 성심리가 작용을 할 때, 변태에서 성심리가 작용을 할 때, 하나는 변태 성욕이 있고, 하나는 변태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성욕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성욕은 자기 욕구거든. 성에 대한 욕구야. 그런데 이 행동이라는 거는 자기가 행위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은, 변태의 개념을 보게 되면, 이 비정상적인 성행위, 이건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성욕을 우리는 변태 성욕이라고 해요. 변태. 그러면 결국은 변태라는 뜻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성행동을 우리는 변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변태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뭐예요? 성행동에 변태 성욕이라는 이 행동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변태라는 말이 이미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변태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변태는 어떤 뜻이냐면 비정상적인 성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여기에 이제 성욕이 붙으면 그러한 성적 욕구를 성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변태가 됐던, 변태 성욕이 됐던, 과연 이때 성심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요거와 유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와 유사한 거. 변태 성욕과 유사한 게 바로 이상 성욕이에요. 이상 성욕과 변태 성욕은 혼돈하는 수가 있어요. 왜? 이상 성욕이 뭐예요? 어차피 비정상적인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비정상적인 비정상에 관련되어 있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것도 이상 성욕이거든. 이것도 이 이상 성욕과 변태 성욕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이상 성욕은 마인드의 상처로 인해서 유발되는, 그래서 마인드의 상처로 인해서 유발되는 바로 비정상적인 성행동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거고, 변태라는 거는 상처와 마인드의 상처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에 이상성욕은 마인드와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인드의 상처와. 그래서 이상성욕은 누구한테만 발생해? 여자에게만 발생을 해. 남자에게는 언제 발생을 해? 노이로제일 때 발생을 하는 게. 여자에게는 성의 상처와 연결이 돼 있고, 남자에게는 노이로제, 즉 기분의 노이로제와 연결이 돼 있고, 마인드의 상처와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여자는 직접적인 상처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치료하고자 하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 바로 이 마인드의 상처에서 나타나는 거고, 남자는 성적 관련되어 있는 노이로제, 성에 관련되어 있는 노이로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상성욕이에요. 그런데 변태성욕은 좀 달라. 이거는 바로 뭐냐면 행동 그 자체를, 즉 마인드의 상처, 노이로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라고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변태의 성심리를 한번 살펴보면 몸과 마음과 속마음이 존재합니다. 즉 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이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인드와 이드와의 상관관계를 알지 못하게 되면 성심리는 단독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마인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인드와 항상. 왜? 정보의 단위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마인드와 요 안에 이드로 정보의 단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는 우리가 마인드에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드에 관련돼서는 이 이드의 정보는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함께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돼. 정보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용이 되고 어차피 요 기억에도 뭐가 작용할 건데? 마인드, 그리고 이드,
그 다음에 표현도 보게 되면은 표현에도 정보가 마인드와 이드가 이렇게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변태에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은, 자, 변태라는 말은 뭐예요? 인식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표현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표현. 변태는 이 말 자체가, 변태라는 이 말 자체는 결국은 비정상적인 성행동을 말하는 거거든. 변태라는 건. 그러면은 인식과는 관계가 없어. 인식. 여기 인식 동작하고는 관계가 없어. 어디하고 관련되냐면 바로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야. 마인드와 이드가 이렇게 표현돼 나갈 때, 표현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변태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변태 성욕이라는 건 뭐야? 성욕이라는 건 자기가 만들어져 있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이 기억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드는 무의식과 의식이 거꾸로 작용하게 되고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을 할 때 이 관련되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드에 관련되는 기억을 끌고 와서 내가 표현해 나갈 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야.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동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거를 변태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내 나름대로의 욕구를 가진 것을 바로 변태 성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정상은 뭐야? 정상이 아니고. 좋아. 그러면 정상은 또 뭐야? 그럼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냐?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변태라는 개념 자체를 성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비정상은 무엇이고 정상은 무엇이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상이라는 거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거는 제일 먼저 뭘 가냐면 사회적, 두 번째는 시대적, 세 번째는 관계적? 사회적인 것이냐 또는 이 시대에 맞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차피 이거는 다 사회, 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고 법률, 또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 관습이라든가 문화 또는 뭐가 있어요? 뭐 관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게 뭐예요? 요게 조화와 질서거든. 이 조화와 질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가면서 조화롭고 질서, 어떤 건지는 몰라. 조화와 질서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조화와 질서의 틀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있어. 조화와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화와 질서에 어긋나 있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성행동에 관련되는, 이 성표현에 관련된 행동은 나와 누구? 나와 상대와의 관계 얘기예요. 나와 대중들과의 관계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한 명을 중심에다 두고 여기에 상대와 관계성을 갖게 있는 게 바로 성행동 자체의 차이점은 나와 대중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와 상대와의 관계성이거든. 항상, 늘. 자, 그러면 나와 상대와의 관계상에서 나와 상대가 요 조화와 질서의 범주에 들어가 있으면 정상이고, 그 다음에 조화와 질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비정상적인 성행동한다. 그거는 우리를 뭐라고 한다?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나와 나의 상대가 조화를, 질서를 이 범주 안에서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정상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변태 그러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변태, 성욕 이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SM이에요. SM 뭐예요? 세디스트와 마조이스트의 약자로서 가학과 요거를 피가학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학은 뭐예요? 가학. 괴롭히는 거야. 상대를 괴롭히는 거야. 피가학은 뭐예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지? 가학을 할 때 성욕이 생겨. 평상시에는 안 생겨. 그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생기질 않아서 그건 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언제 생겨?
때린다든가 괴롭히는다든가 수치심을 준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가학을 할 때 내가 거기에 성욕을 느끼는 거야. 성적 흥분을 느끼고 그거를 하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 이걸 우리는 아주 대표적이라 그래. 변태 중에서 우리는 이런 걸 대표적이라 그래. 가학, 피각. 이 사람은 자 그러면 SM은 따라다니는 거지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가학이면 한 명은 피가학으로 가고 한 명이 피가학이면 한 명이 가학으로 가고 하는 이 상관관계가 상호 형성이 돼 있는데 자 가학 왜 우리가 이거를 변태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학과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 괴롭힘을 당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조화 질서에 들어가느냐라는 게 관건이야. 조화 질서에 들어갑니까? 조화 질서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변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면 이 비정상적인 관련되는 내용은 분명히 맞아. 그런데 이것이 나와 나에게 상대에게 너무 잘 맞아. 나와 상대에게 잘 맞아. 그러면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로 이 조화 질서에 위배가 되기는 했으나 본인 자신들에게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본인 자신들의 조화 질서는 아니잖아. 이 조화 질서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성은 사회적 조화 질서도 굉장히 중요할지 몰라도 이 사회의 조화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둘만의 조화 질서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SM에 관련돼서 한 사람은 가학이고 한 사람은 일반 사람이야. 과연 그럴 때는 그때는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우리는 비정상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걸 우리는 변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한 사람은 사디스고 한 사람은 마제스트 때 그러면 두 사람을 과연 변태라고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변태 맞아. 근데 둘만의 관계상으로 볼 때는 둘은 정상인 거야.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대중들의 이 큰 틀에서의 조화 질서를 범주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둘만의 관계상에서 바라보는 이 변태는 틀려요. 변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자 몸과 마인드와 그 다음에 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나야. 그 다음에 이것도 누가 가지고 있어? 상대야. 여기에 이 사회 구성 요소의 조화 질서에 관련되는 사람은 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성은 이 사회 전반에 관련되는 조화 질서를 가져가고 있어. 이거보다는 어디가 중요해요? 요 둘이 함께 가져가고 있는 조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냐면 바로 여기다 둬야 돼요. 단 기존의 사회에 연결되어 있는 이 조화 질서를 깨트리면 안 돼요. 이해되죠? 무슨? 이거를 깨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깨면은 범죄야. 그런데 나와 그 다음에 상대가 가져가고 있는 이런 기준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것을 갈 때는 서로 상호 조화 질서가 깨지질 않으면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얘기하는지 비정상이라고 즉 변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변태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변태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요 마인드가 아니라 요 일에 관련되는 것을 기억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 기억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요걸 가지고 있어. 자, 요게 누구 거야? 요거는 내 거잖아. 근데 상대도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상대도 여기 있어. 얘하고 나하고 같으면 내하고 같으면 정상이야. 근데 이게 틀려. 그러면 뭐야? 변태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행동을 할 때 남들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게 있어. 정상적인 게. 정상 알잖아, 왜? 남들이 얘기할 때 뭐 보편적으로 일단 정상적이야. 한 사람은 정상적이야. 근데 한 사람은 좀 다르게 하려고 그래. 그건 뭐예요? 그럼 둘이 안 맞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남들이 얘기하는 정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변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이 변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호 맞지 않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변태 성욕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통상적이지 않은 성행위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비정상적 성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왜? 통상적인 성행위라는 개념을, 성에 관련된 지식은 어디 들어있어요? 요 기억 속에 들어있잖아요. 요 기억과 다른 거야. 틀린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동영상이 됐든 아니면 특정한 정보에 의해서 만약에 ED에 관련되는 정보가 들어왔어. 근데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나하고 안 맞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 상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상처는 누구한테만 생겨요? 남자에게만 이제 상처가 생기는 거야. 남자에게만 ED에 상처가 생겼어. 여자에게 상처가 안 생겨요. 재밌게도 그래서 여자에게는 변태 성욕이 없어요. 여자에게는 변태 성욕이 안 생겨. 근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마인드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여자는 ED에서 만들어지는 게 섹스에 관련된, 성행동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인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관련되어 있는 정보하고 틀려. 요게 틀려. 틀리게 되면 뭐가면 상처가 생긴다 그랬잖아. 이 상처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처가 생겼다는 얘기는 들어온 정보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안 맞아. 그렇게 되면은 요 들어온 정보는 뭐예요? 요 들어온 정보는 우리가 일명히 얘기하면 정상이 아닌 거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들어온 정보는 이미 나에게서 상처를 만들었으니까 정보가 이미 이 정보는 바로 변태 정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변태야. 나하고 안 맞잖아. 틀린 게 이게 비정상인 거야. 왜? 나에게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상처가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쌓였어. 요게 두 번째 쌓이게 되고 세 번째 쌓이게 되고 계속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들어오는 게 변태예요? 그 다음에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에게 쌓여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돼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뭘로 만들어지냐면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구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즉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끌어와서 행동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또 했던 안 했던 간에 이게 한번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성욕은 뭐다? 성욕은 ED의 상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갖는 성욕은 대체적으로 마인드의 상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의 성욕은 ED의 상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태 성욕을 우리가 볼 때 변태 성욕은 남자는 어디의 상처라고 보면 돼요? ED의 상처예요. 근데 여자의 변태 성욕은 마인드의 상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ED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처가 발생이 돼서 남자는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갖는데 이게 표현이 될 때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거를, 비정상이 아닌 거를 알아. 아는데 하고 싶어. 그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변태 성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뭔가 안 받아주고 뭔가를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욕구는 되게 많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상처가 점점 커지잖아. 그러면 욕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죠. 우리가 일상적인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좀 비정상적인 것은 상대하고 맞아야지 하게 되는 거거든. 자, 설령 만약에 상대가 받아줘서 맞았어. 표현이 됐어. 쫙 표현되니까 누구? 상대방이랑 내가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요? 너무 좋잖아. 서로가 맞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상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상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커질까?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즉 성욕도, 변태 성욕도 줄어들어. 재밌는 게 뭐냐면 SM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가학과 피각 처음에는 너무 좋아. 처음에는. 조금 지나면 안 해. 괴롭히는 게 아니야. 왜? 마인드화 돼버리거든요.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도화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는 마인드화로 작용하게 되고 여자에게는 이도화로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상처가 생기니까 욕구가 안 생겨. 얘들도 진짜 웃겨요. 재밌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섹스리스. 얘들도 섹스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아요.
아, 변태성욕이면은, 변태적이면은 굉장히 매일매일 막 할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변태적인 거라는 거는 특정한 행동에 관련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변태라 그래서 이것이 뭐 1년 12달,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너무 특이한 거니까 특이한 사람들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성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욕은 익숙해지면 뭘로 간다? 이드가 마인드로 전환을 합니다. 이드가 마인드로 전환이 될 때 뭘 합니까? 요놈이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해요. 대신 요거하고 관계가 없는 놈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정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얘는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상이 상처야, 이제 이 사람에게는. 만약에 이게 자기에게 마인드화돼서 이 관련되어 있는 정보, 변태에 관련된 게 들어오면서 상처를 해서 변태 성욕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치료도 되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만들어진다? 일반 정상적인 들어오는 정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외에 나머지들은 다 상처로 만들어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변태 성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변태 성욕이 사라져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게 되면 변태 성욕이 엄청나게 강하게 어떤 형태냐면 자, 우리가 볼 때 변태 성욕을 우리가 상처라고 얘기를 하겠잖아. 마이너스였어.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0이라고 보면 돼. 그러다 일정 시간 지나가지고 이게 치료가 돼서 뭐 해가지고 이제 다시 0으로 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외에 나머지는 뭐라 그랬어요? 다 상처잖아. 그러니까 상처가 어떻게 돼 있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 상처였거든. 근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상처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상처가. 그래서 변태에 관련된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성행동을, 비정상적인 성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무지하게 강해요. 상처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특히 거기에 많이 노출되고 그것을 많이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자기의 일상화돼 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도 엄청난 상처에 놓이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요. 변태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상적인 게 많을 것 같아요? 변태가 많을 것 같아? 변태보다는 일상적인 게 훨씬 많아요. 일상적인 게. 손 붙잡고 가는 것도 상처가 돼. 키스 한번 하는 것도 상처네. 키스가 어딨어? 뭘 해야 되는데 얘들은. 일단은 입을 한 대 때리고 나서 입이 퉁퉁 물어터야? 그때부터 이제 성욕인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키스하는 거 보면은 얘는 상처받아. 자기는 안 받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걸 받으면 안 되고 원래는 그게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기 힐링이 돼. 손 한 번 잡는 거, 그 다음에 남녀간에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래는 나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힐링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나에게 다 상처, 일상생활이 그냥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변태성욕은 참 재밌는 게 내가 지금 변태성욕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 그거는 그나마 아직도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게 일상화되게 되면은 요 둘이 갈 때는 더 이상 변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된 거야. 일상이 된 거. 이 사람들에게 일상은 남들이 볼 땐 변태야.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남들이 볼 때 일상은 이 사람들에게는 변태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태성욕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ED의 상처로 가다 보니까 이 ED의 상처가 뭘로 전환이 되냐면 마인드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외에 나머지 것이 다 ED의 상처로 다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는 마인드의 상처로 전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피가학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 쳐. 아니 가학적인 여자든 피가학적인 여자든 중요하지가 않아. 처음에는 뭐 때문에? 성에 관련되는 그것이 너 나름대로 자기를 충족시켜준다 생각을 하면서 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누군가를 만나서 너무 좋아. 근데 특이하지? 뭐가 쌓일까 그러면? 나중에 마인드의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인드의 상처가 커지기 시작해. 마인드의 상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인드 상처가 있으면 성욕이 굉장히 강해져.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성욕이 툭 떨어지게 되면 그게 뭐라 했어요? 그래 바로 상체 해리 현상이 오는 거예요. 상체 해리 현상이 이래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상체 해리 현상이 생각보다도 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성에 관련된 우리가 특이한 성이라는 건 뭐야? 결국 변태 성욕이잖아. 이게 한번 왔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딱 잡고 나면은 그때부터 상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연인들끼리 손잡고 가는 거 눈꼴시려서 못 봐요. 얘 결혼할 때 화가 막 나요. 왜 자기가 왜 나는지 몰라. 히스테리가 막 나타나요. 그냥 이유 없어. 그냥 나는 거야. 좋은 꼴을 못 봐. 왜? 정상적인 걸 못 보거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다가 혜리가 딱 와버리니까 뭐예요? 다리가 오니까. 정상적인 거 빼놓고 나하고 있는 거야. 정상적인 거 빼놓고 나하는 거야. 그래서 뭐를 합니까? 두 사람이 손잡고 가? 그럼 내가 중간에 껴서 내가 양쪽 손을 잡는 거야. 얘 좀 이상한 애야. 저기 둘이 짝이야. 부부가 만들어졌어. 저거 가서 홀딱 뺏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근데 내 걸로 딱 만들어 보니까 저기 깨졌어. 그러니까 얘들이 또 비정상되면 나랑 같아지잖아. 그럼 그거 홀딱 나버려. 재미없어.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정상에 있는 것만 가서 깨는 역할을 신나는 거야. 그래야 자기는 즐거워져. 이게 상처에 대한 성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변태 성욕이 좋냐 나쁘냐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남자에게 엄청난 이드의 상처를 갖게 하고 여자에게 마인드의 상처를 갖게 하는데 이거를 갖게 되다 보니까 요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욕구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행동 한두 번씩 하면서 욕구로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그것만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게 마인드화 됐을 때는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정상과 비정상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일상이 뒤바뀌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죠. 동그라미가 있어. 동그라미.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깥이야. 안이 클까 바깥이 클까? 바깥은 무한대야. 여기는 무한대에 가까워. 이 안은 그래 이걸 100이라고 쳐. 처음에 성욕은 100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것이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100만큼의 상처를 받았어요. 이 안에서. 근데 이게 박과돼버리게 되면 무한의 상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에겐 무한의 상처가. 그래서 여자에게 약간의 변태 성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변태 성욕이 있었어. 여자에게 이렇게 변태 성욕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정상을 오락 그러면서 또 변태 성욕, 정상에서 변태 성욕. 내가 아직도 변태 성욕을 가지고 있어.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뒤바꿔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근데 그 사람은 만약에 이게 뒤바뀌고 나면 성욕이 없어요. 성욕이 없다니까. 근데 일반적인 거에서 그냥 자기도 왜 상처를 받는지 모르니까 그냥 상처가 생겨. 그냥 상처가. 그래서 옆에서 누가 와서 아이고 우리는 있잖아 요번에 김장 담궜는데 뭐 하는데 막 상처 막 받아요. 관계도 없는데 그냥 상처받는 거야. 변태 성욕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처가 돼버려요. 특히 성과 연결돼서 아우 나는 남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남자친구가 뭐 해서 이렇게 해주고 막 이랬는데 괜히 상처받아요. 왜 상처를 받는지 모르겠는 거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렇다고 자기한테 뭐 딱히 뭐 이런 성욕이 또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미치겠는 거지 자기죠.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변태가 이미 나의 정상화가 돼버리고 나니까 변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나한테는 엄청난 상처를 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그걸 몰라요. 이렇게 한번 들게요. 자, 일상적으로 볼 때, 일상적으로 집에서 성행동이 집에서 있는 것과 모텔에서 있는 것과 어떤 게 변태일까? 집이 변태야? 집에서 하는 게 변태야? 모텔에서는 뻔히 하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집에서 하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뭐해? 모텔에서 하는 건 비정상이 되죠. 그죠? 결혼을 했어. 결혼한 사람이, 예를 들어 집에서 안 하고 모텔에서 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집 두고 왜 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집에 있는 사람이 모텔 얘기 관련되는 게 나오면 이제 트라우마, 상처가 되겠죠. 일종의 마인드화 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모텔에 늘 다니던 사람이 집에서 한다면 요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처가 돼요. 자, 모텔에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모텔에 되게 익숙해지고 모텔 아니면 모텔 하면 성이 이게 상처가 작용이 돼가지고 성욕이 모텔에 가면 이상하게 잘 돼. 그래서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래 그냥 늘 모텔 가는 거야. 근데 집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집 얘기만 나와도 상처를 받아요. 그냥 이해됩니까? 왜? 그건 비정상. 자기한테는 이미 다 상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모텔 가야 돼. 자기 혼자라도 가야 돼. 아니면 아무나 데리고 그래도 가야 돼요. 근데 집은 혼자 가면 쓸쓸하고 외롭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가면은 혼자 가도 편안해져. 여기 집은 내가 살아간 이 패턴이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굉장히 큰 마인드의 상처를 만들게 되고 남자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디의 상처를 무한대로 만들기 시작하는 게 변태성욕이 돼요. 자, 그러면 변태성욕이 있다가 파트너를 잘 만나서 상대를 잘 만나서 둘이 진짜 변태가 일상화돼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일상화되면 그들은 더 이상 변태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끼리는. 대신 뭐가 존재합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이 다 자기들한테 상처로 작용한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이성 있는 거, 특이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정상은 특이하거든, 다들. 요 특이성이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요. 욕구는 괜찮다니까 왜? 욕구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일상화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는 얘기거든. 뒤바꿔 놓지 않았다는 얘기. 아직은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있는 것이 일상화돼 버리게 되면 나머지 예전에 정상이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나 작용을 했죠. 상처로, 이디의 상처로, 그리고 마인드의 상처로 작용을 해요. 요게 이 변태성욕의 아주 큰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지 한 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변태성욕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성욕이 있을 때는 변태성욕이 있을 때는 막 하고 싶어 막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막 이럴 때는 막 어쩌나 한번 하기도 하고 근데 못해가지고 막 해서 상처는 막 쌓이고 있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거야. 그나마 불행 중. 그런데 만약에 그걸 진짜 어디에서 자기가 이걸 표현하고 이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상처가 아닌 게 돼서 이게 치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처가 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상처들이 이제 나에게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변태성욕이라고 그러죠. 성욕 있는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변태성욕을 표현을 하면서 행위를 해. 행동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잖아.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도 너무너무 좋아.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쌓이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가 온다 그랬어? 그래서 남자들이 변태성욕을 가는 사람들의 이 행위를 둘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급격하게 성기능 장애가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뭐 발기부전이니 뭐니 이제 약으로도 안 돼. 그냥 몸이 그냥 무너져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는 뭘 하냐? 성행동이 자기의 신체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제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뭘 가요? 가학할 때 옛날에는 주로 자기 신체를 가지고서 가학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도구가 이용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왜? 나한테 기능에 문제가 생겨버렸거든. 가면 갈수록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SM도 보게 되면은 소프트한 게 있고 하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드한 것 차원을 넘어가는 게 있어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진화를 합니다. 왜? 상처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람들은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듯이 봐요. 변태성욕의 무서운 점은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을 때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언제가 무섭냐면 변태성욕이 사라졌을 때, 그거를 행동을 하면서 사라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상적으로 변태든 일상이든 성심리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진다라고 보면 돼요. 성심리가 안 무너지면 남자는 신체가 어떻게 돼요? 신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는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여자는 마인드에 해리 현상이 올 수밖에 없고 남자는 이뒤의 상처가 커지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신체가 이제 고장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변태성욕을 가지고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자들이 오래 살지 못해요. 남자 일찍 지기고 싶으면 안 되겠다.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난 안 되고 내가 그랬더니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자가 완전히 그냥 그저 둘이 획 맞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글쎄 얼마나 갈까? 변태성욕 자체를 현실로 이뤄서 그거를 내가 일상처럼 느끼게 가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되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의외로 아주 간명하게 가요. 남자들은 일찍 단명을 하게 돼요. 성기능장애부터 시작해서 이게 급격하게 가기 시작해요. 왜? 세상 관련되는 전부가 다 상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리 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화되면서 해리가 강화되면 뭐가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해리가 강화되면 히스테리가 뭡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정신병이에요. 히스테리는 정신병이라고. 의식과 무의식이 여기에서 작용되어 있는 의식과 무의식이 가동을 못한다니까. 완전히 올솥 돼버려가지고 그것이 점점점 커져요. 결국은 정신병에 관련되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런 거는 아주 사소하게 뭐부터 나오냐면 요 작은 상체의 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뭐가 죽어가느냐? 바로 마음이 죽어가요. 근데 남자는 뭐가 죽어가요? 몸이 죽어가요. 그래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정신병이 딱 생겼어. 그러고 나면은 정신병 굉장히 건강해. 정신병 생긴 남자들은 진짜 건강해요. 자, 여자들은 정신병이 생겼어. 재밌게서 건강해요. 대신 마음이 죽었죠. 근데 남자들은 정신병이 생겼을 때 정신병이 생기잖아. 그런데 남자들이 왜 건강해지느냐? 바로 상처가 해리가 와버려. 상처 해리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남자는 이 상처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해리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 죽을 놔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보호를 해요. 여자들은 그냥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죽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가기 시작해요. 몸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원래는 몸이 가야 되는데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마음을 죽여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보호를 해요. 더 이상 키우질 않는 거야, 상처를. 그래서 이런 관련에 일련 관련되는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참 이 내용들에서 변태성욕에 관련되는 부분, 이 변태성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태성욕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이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변태성욕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왜 변태성욕이 있는 게 좋을까? 변태성욕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 상처를 받거든. 그 외에 나머지는 상처를 안 받아. 다 마인드화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때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면 상처받아. 그것만 상처받아. 이해됩니까? 오르가즘을 느끼니 뭐하니 거기에는 상처 안 받아. 그거에만 상처받는 거야. 그럼 상처가 훨씬 적겠죠.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이 남자들이 일반적인 이대의 상처가 커지는 속도가 느려요. 좋은 얘기. 느려요. 그래서 변태성욕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성기능장애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근데 언제 나타난다 했어요? 이걸 이제 행위를 해 가면서 처음에 할 때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일상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갑자기 다운되기 시작하면 회복이 안 돼요. 백약이 무효야. 백약이. 그래서 변태성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나마 가지고 있을 때는 나.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다. 해소 못하게. 그렇지. 해소 못하게 하면 돼. 깐죽깐죽거려서 약만 올려가지고 바짝바짝 미쳐 죽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 요 이대의 상처는 쌓이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요. 그러다고 변태로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걸 하면서 특이한 거를 그걸 가져가는 해소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소 못하게 하는 방법은 혼자 표현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도 못하게 하는 거야. 말로도 못하게 하는 거야. 혼자 상상하고 혼자 끄끄거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아니 선생님 뭐 성에 대한 대화도 많이 하라면서요. 누가 뭐래? 얘기하면 되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변태가 아니겠지. 그래서 변태 성욕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혼자 가지고 있으라 그래 그냥. 혼자 가지고만 있으라 그래. 근데 그게 한번 표현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미 실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진행이 되지. 그런데 그걸 멈춰놓게 되면은 요 변태가 변태 성욕이잖아. 변태 성욕이 끊임없이 작용을 해. 그런데 상처는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아. 왜? 그놈은 그거에만 상처를 받거든. 나머지는 상처를 안 받아.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상처 받아요? 다 받아, 다. 모든 거에 다 받아. 내 와이파이 연결돼도 받고, 또 누구야? 다른 여자와 연결돼도 받고, TV 보면서도 받고, 뭐 보면서도 받는데, 이 변태 성욕들의 공통점은 상처가 그렇게 크게 생기지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데, 여자가 변태야. 예를 들어서, 여자가 변태에 관련된 게 있어. 표현을 안 하고 뻗티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인드 상처가 최소화로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최소화로. 그러면서 뭘 갑니까? 일반적인 성심리로 뭘 합니까? 무의식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태 성욕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어디서 치료를 하게 되냐? 마인드. 그걸로 조금 바꾸는 있지만 일반적인 성행동에 관련되는 그것으로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남자들은 버텨야 돼요. 이거 계속 쌓인 만큼을 일반 뭘로? 마인드로. 성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걸 일상화하는 그런 마인드로 풀어가지고 해주면 돼요. 요게 이제 약간의 차이인데, 여자들은 성에 관련되는 행동이 움직여질 때 뭐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무의식이 움직여. 그래서 여자들은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남자들은 뭐가 중요해요? 인식이 중요해. 그래서 이놈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잖아? 다 조용히 야동 보게 하면 돼. 지가 원하는 야동을 보게 하면 계속 쌓이잖아. 근데 원하지 않는, 그래서 일반적인 멜로 영화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웃기게 돼. 힐링이 되기 시작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치료법에 대한 걸 논할 때 이제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변태 성욕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성욕이 생겼을 때 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 성욕이 생길 때 이상 성욕이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상 성욕이 어느 정도 있다가 갑자기 확 없어지게 됐을 때를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상 성욕이 생겼을 때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남자든 여자든 그래. 근데 계속 해. 행동을 한다고. 계속 하다가 어느 일정 시점 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휙 사라져요. 휙 사라질 때 뭐가 나오냐면 여자 마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는 마음이 다 죽어버려요. 그날 다 죽어버려요. 그때부터 내가 이 몸이 왜 필요해? 뭘 위해서 필요해 이제? 재미를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몸은. 마음은 행복의 감정을 갖고 사랑의 감정을 갖고 해서 필요했는데, 원래는 내 몸이 내 마음을 보호하면서 내 마음에 사랑의 감정과 행복의 감정을 위해서 내 몸이 필요했었거든. 근데 이놈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사랑의 감정, 이게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왜 필요해? 이제는 정체를 잃어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재미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5개 감각기관만 재밌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필요 없어,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야. 여자가 이상 성욕이 딱 툭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몸에만 반응을 해요. 5개 감각기관에만 반응을 하지, 감정에는 하나도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상 성욕 그냥 사라지게 되면 큰일 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상 성욕이 딱 툭 떨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상 성욕 막 하다 툭 떨어지면은, 신체가 죽어요. 신체가 한 방에 가요, 그냥.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이상성욕, 이 변태성욕과 같아요. 신체가 죽어간다는 게 중대, 그 죽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냥 몸에 막 질병이 막 들어와.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ED의 상처와 마인드의 상처가 작용되는 원리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 마인드의 상처. 여자들은 성의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에 관련돼서 성에 대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왜? 그러면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이 있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마인드가 있죠. 자, ED에는 상처를 안 받아. 그때 당시에 뭐가 움직였던 이 마인드, 이놈이 다 상처가 돼버리는 거야. 이놈과 연결되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요 겉을 둘러싸고 있는 마인드가 상처가 되는 거지 ED 자체가 상처가 되진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마인드는 하나도 상처가 안 되는데 요 ED가 상처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뭐가 주로 상처가 되냐면 바로 직접적인 성행동과 연결된 직접적인 것이 상처가 되는 거고, 여자들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환경. 예를 들어 만약에 비 오는 날 내가 성과, 비 오는 마인드, 비 오는 날 ED에 관련된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여자는 ED의 상처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어떤 상처가 중요해요? 비 오는 날만 되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야. 막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 마인드의 상처예요. 그런데 남자는 비 오는 날 ED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하든 관계없이 이 ED의 상처에 의해서 상처가 작용을 해요. 요 차이가 남자와 여자의 성심리의 차이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마인드의 상처지 ED의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자이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진짜 ED와 연결되어 있는 상처인지 아니면 그 ED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마인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 이게 우리가 갈 때도 모든 성심리에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데 변태성욕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힐링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자인 경우에는 뭐가? 마인드의 상처가 마인드의 상처이지 ED 성에 대한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태성욕이 이상성욕처럼 툭 떨어졌을 때 오는 그 여파를 생각해보면 차라리 변태성욕이 있을 때가 훨씬 나아요. 그거를 우리는 뭘 해주면 돼? 표현을? 표현을 못하고 뭘로 표현하게 하는데? 뭘로? 어차피 여자는 ED의 상처가 없잖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표현은 그냥 마인드로 표현되는데 성에 대한 걸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정상적인 성이 자연스럽게 가동이 되게 되면은 이상하게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는데도 뭐 그만큼만 내가 못해서 조금 상처 생기면 일상적인 걸로 회복을 하고 조금 하면은 일상적인 걸로 회복을 하고. 자, 그러면 여자의 변태성욕은 일상의 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자의 변태성욕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여자의 변태성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자보다도 훨씬 좋은 거예요. 여자에게는. 일상성이 그 마인드를 치료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의 상처가 생기되 성의 상처가 아니잖아. 마인드의 일부 상처가 생긴 것들 그때그때 치료. 마인드의 상처는 치료하면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행복의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는 행복의 감정이 안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이게 ED의 상처가 치료되면 남자는 ED의 상처가 치료되면 뭐가 행복한다 그랬어요? 몸이 좋아져. 여자들은 행복의 감정을 갖지만 남자들은 몸이 좋아져. 자,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행위를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안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욕구를 갖고 있는 건 나쁜 게, 변태성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동을 했을 때도 최소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마인드가 되면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해. 나머지가 다 상처가 돼버리면서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 되고, 남자에게 변태성욕은 어떨까 그러면? 남자에게 변태성욕은 이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속도가 느려지니까 최소한 뭘 보호를 할 수 있어요? 몸을 보호를 해요. 그래서 변태성욕은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욕구라고 해서 뭐를 해? 표현을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니까. 변태성욕은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여자를 치료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남자는 자기 몸을 성기능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전체 성령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건강합니다. 남자들은 훨씬 건강해요. 여자들은 마음이 훨씬 풍요로워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까지 쭉 설명했는데, 결론은 변태성욕은 매우 좋은 거다. 단, 과유불급이라고 변태성욕이 과해졌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게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하면 안 돼. 여기가 과하면 안 되고 내가 그거를 조율하는 능력만 딱 가지고 있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뭐를 하라고 직접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래 남자니까 뭘 했는데 내가 내일 할게. 그냥 오늘 나한테 잘해봐. 그러면 얘는 미친 듯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건강이 더 좋아져. 왜 이상해진다니까? 왜 그래? 방금 이 원리야. 방금 이 원리.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주 신나서 남자는 신이 나가지고 아주 미쳐요. 근데 아주 웃겨요. 그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야. 근데 행동에 가면 안 돼요. 행동은 절대 가면 안 돼.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감당을 못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서 변태성욕은 매우 유용한 거다. 그러나 매우 유용한 건데 행동으로 직접 이 변태 성욕이 아니라 진짜 이 자체에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게 몇 번 반복이 되게 되면 금방 자기게 되어버리거든. 몇 번 반복이 되면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화를 하다 진화의 끝은? 파멸. 진화의 끝은 파멸이에요. 여자는 감정, 마음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 남자는 몸이 죽어버리게 돼요. 즉 성기능이 다 사라져요. 성기능 자체, 그러니까 성 자체가 아예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변태는 굉장히 유용한 거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몇 마디만 이렇게 딱 실행하는 것만 주게 되면 금방 회복을 해요. 그 사람들.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고 남자는 위기의 상처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최소화. 최소화하면 최소한 신체 영향을, 신체가 건강해.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변태의 성욕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걸로 알아듣는데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